여러분, 혹시 여름철 덤불 사이로 새빨갛고 탐스럽게 익은 라즈베리를 한가득 따먹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막상 키워보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가뭄에 콩 나듯 열려서 실망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과연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바로 지금, 이른 봄인 4월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농사 기술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제가 알려드리는 신비의 혼합물 딱 한 컵만 4월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 다가올 여름에 라즈베리가 그야말로 바다를 이루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되시면 왜 여태껏 이걸 몰랐을까 하며 무릎을 탁 치실 텐데요. 과연 이 한 컵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반드시 4월에 해야만 하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텃밭이 동네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과일 농장으로 변신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올해 빈 바구니를 들고 아쉬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넘치는 열매를 감당하지 못해 이웃들과 나누어 드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우리가 왜 이런 방법에 주목해야 하는지 짧은 배경 지식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비료라는 개념조차 희미했던 시절에 전통 농부들은 자연의 섭리만을 이용해 엄청난 양의 베리류를 수확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숲속에서 자라는 야생 산딸기들이 유독 산불이 지나간 자리나 특정 나무 밑동에서 미친 듯이 번식하고 달콤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관찰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현대 식물학자들은 오랜 연구 끝에 그 옛날 농부들의 지혜가 완벽한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라즈베리와 같은 베리류 식물들은 겉보기에는 아주 튼튼해 보이지만 사실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지 않고 얕게 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흙의 표면 근처에 있는 영양분의 상태와 흙의 성질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저 물을 잘 주고 햇빛만 잘 보여주면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믿어왔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했습니다. 식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맞춰 얕은 뿌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특정 영양소를 정확한 비율로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마법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그 옛날 지혜로운 농부들이 사용했던 자연의 공식을 현대의 텃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왜 하필 1년 12달 중에서 4월일까요? 4월은 식물의 세계에서 마법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기나긴 겨울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땅이 서서히 녹고 포근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라즈베리의 얕은 뿌리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기지개를 켜며 하루를 준비하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때 뿌리 내부의 세포들은 스펀지처럼 영양분을 쫙쫙 빨아들일 완벽한 준비를 마칩니다. 만약 이 황금 같은 타이밍을 놓치고 5월이나 6월에 영양분을 준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이미 식물이 잎을 키우고 꽃을 피우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린 후라서 뿌리가 우리가 준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긴 마라톤 출발선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출발 신호가 탕 하고 울리기 직전에 든든하게 에너지를 채워야 끝까지 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이미 지쳐 쓰러질 때쯤 밥을 먹여봐야 소화도 안 되고 다시 뛸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라즈베리도 이와 같습니다. 4월이라는 출발선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그 마법의 한 컵을 딱 주어야만 여름 내내 지치지 않고 수십, 수백 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시기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농사의 절반 이상을 성공하신 거나 다름없으니 달력에 4월을 꼭 동그라미 쳐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적의 한 컵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비싼 화학 비료를 사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들의 조합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나무를 태우고 남은 순수한 재, 즉 목초액을 머금은 나무재와 잘게 부순 계란 껍데기, 그리고 소량의 퇴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섞어서 종이컵으로 딱 한 컵 분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나무재입니다. 나무재에는 칼륨과 인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두 가지 성분은 식물이 크고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필수적인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질소 성분이 잎을 크게 만든다면 칼륨과 인산은 꽃을 많이 피우게 하고 열매의 당도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여기에 잘 말려서 가루로 낸 계란 껍데기를 섞어주면 천연 칼슘제가 완성됩니다. 칼슘은 라즈베리의 줄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어 나중에 무거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을 때 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철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이웃분은 작년에 그저 고기를 구워 먹고 남은 순수 참나무채를 버리기 아까워 라즈베리 밑동 주변에 한 컵 슬쩍 뿌려두셨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해 여름 그 집 라즈베리만 동전만큼 커다란 열매가 빈틈없이 맺혀서 온 동네 사람들이 비결을 물어보러 줄을 섰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온 재료들로 꽉 채운 한 컵이야말로 식물이 가장 좋아하고 흡수하기도 편한 완벽한 뷔페식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법의 한 컵을 어떻게 뿌려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주는 방법이 틀리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초보자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보통 비료를 줄 때 식물의 중심 줄기, 즉 기둥에 바짝 붙여서 산처럼 수북하게 쌓아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물이 영양분을 제일 잘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절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라즈베리의 중심 줄기 표면은 매우 연약해서 영양분이 직접 닿으면 화학적 화상을 입고 껍질이 썩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마치 도넛 모양을 그리듯이 주는 것입니다. 식물의 중심 줄기에서 한 뼘, 즉 약 20cm 정도 둥글게 띄운 상태로 원을 그리며 이 마법의 가루를 솔솔 뿌려주세요. 식물의 뿌리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을 향해 방사형으로 자라납니다. 물을 찾고 영양분을 찾아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뿌리들은 줄기 밑이 아니라 바로 그 한 뼘 바깥쪽에 모여 있습니다. 식당으로 치면 식탁이 그곳에 차려져 있는 셈이죠.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가루를 뿌려주고 나면 새로 자라나는 어린 뿌리들이 이 영양분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그쪽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식물이 스스로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영양을 섭취하도록 돕는 이 작은 배려 하나가 나중에 수확량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식물에게 영양분을 줄 때도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영양분을 뿌렸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 영양분이 흙 속으로 스며들어 뿌리까지 도달하게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물주기입니다. 가루 형태의 영양분을 흙 위에 그냥 얹어만 두면 봄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거나 햇빛에 분해되어 그 효능을 잃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맛있는 가루약을 입에 털어넣고 물을 마시지 않아 목에 걸려 캑캑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마법의 한 컵을 둥글게 뿌려준 직후에는 반드시 물뿌리개를 이용해 부드럽게 물을 흠뻑 주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수압이 너무 센 호스로 물을 쏘아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물줄기는 우리가 정성껏 뿌려둔 영양분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봄비가 내리는 것처럼 부드러운 물줄기로 가루가 뿌려진 자리를 천천히 적셔주세요.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면서 가루 형태의 천연 재료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미네랄 워터 형태로 변하여 뿌리 깊숙한 곳까지 안전하게 배달됩니다. 만약 타이밍을 아주 잘 맞추셔서 일기예보를 보고 봄비가 흠뻑 내리기 전날 이 작업을 하신다면 자연이 알아서 완벽한 물주기 작업을 대신해 줄 것입니다.
비가 온 다음 날 아침 텃밭에 나가보면 흙 표면에 있던 가루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식물이 밤새 꿀맛 같은 영양 주스를 시원하게 들이켰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물을 통해 영양분을 흙과 하나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어야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흔히 퍼져 있는 오해 하나를 시원하게 깨부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료는 무조건 많이 줄수록 열매도 많이 열릴 것이다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텃밭에 가면 냄새나는 퇴비나 독한 화학 비료를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붓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라즈베리 농사에서 이는 완벽한 오산입니다. 이 식물은 숲의 가장자리나 거친 환경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야생성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영양분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면 오히려 식물은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특히 질소 성분이 너무 많은 비료를 듬뿍 주게 되면 식물은 겉보기에는 엄청나게 쑥쑥 자라납니다. 잎은 손바닥보다 커지고 줄기는 천장까지 닿을 듯이 뻗어 올라가죠. 이웃들은 식물을 참 잘 키웠다고 칭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여름이 되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가 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물이 덩치를 키우는데 모든 힘을 써버려서 정작 열매를 맺을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결국 정글처럼 무성한 잎사귀 사이에서 조그만 열매 몇 개만 달랑 열리는 참사가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딱 한 컵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컵의 양은 식물의 잠을 깨우고 꽃눈을 자극하기에 가장 이상적이고 과학적인 양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이 텃밭 농사, 특히 이 베리류 농사에서는 진리와도 같습니다. 식물이 게을러지지 않으면서도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황금 비율, 그것이 바로 한 컵의 미학입니다. 마법의 한 컵이 제 역할을 100% 완벽하게 발휘하도록 돕는 환상의 짝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월의 가지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뿌리에서 밀어 올려도 식물 전체에 쓸모없는 가지들이 너무 많으면 그 영양분은 길을 잃고 낭비되고 맙니다. 겨울을 지내면서 바싹 말라 죽은 가지, 병에 걸려 색깔이 변한 가지, 혹은 다른 튼튼한 가지와 심하게 엉켜서 햇빛을 가리는 가지들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순간 식물은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낍니다. 미용실에서 지저분한 머리카락을 싹둑 자르고 났을 때의 그 상쾌한 기분을 떠올려 보세요. 죽은 가지들을 정리해주면 우리가 흙 속에 뿌려둔 한 컵의 영양분들이 길을 헤매지 않고 오로지 튼튼하고 생명력 넘치는 젊은 가지들로만 집중적으로 뿜어져 올라갑니다. 이것은 마치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뻥 뚫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텃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쪽 라즈베리는 영양분만 듬뿍 주고 가지치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다른 한쪽은 영양분을 주면서 낡은 가지들을 시원하게 잘라내 주었습니다. 2달 뒤 가지치기를 병행한 쪽에서는 가지마다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열매가 빽빽하게 달렸지만 방치된 쪽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병들고 작았습니다. 4월에 영양을 공급할 때 가위를 들고 죽은 가지를 솎아내는 5분의 투자가 여름의 수확량을 2배, 3배로 뻥튀기 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뿌린 이 천연재료 한 컵이 흙 속에서 어떤 과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흙의 산성도, 즉 pH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농사의 고수로 한 단계 도약하실 수 있습니다. 라즈베리는 보통 약한 산성에서 중성에 가까운 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농사를 짓거나 비를 많이 맞은 흙은 점점 산성화가 진행되어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나쁜 환경으로 변하게 됩니다. 흙이 너무 강한 산성이 되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이 흙 속에 있어도 뿌리가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는 이른바 영양잠금 현상이 일어납니다. 식탁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손발이 묶여서 먹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4월에 처방한 이 기적의 한 컵, 특히 나무재가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알칼리성 성질을 가진 나무재는 산성화된 흙과 만나면서 마법처럼 흙의 성질을 부드럽게 중화시켜줍니다. 흙 속에 꽉 잠겨있던 영양분들의 자물쇠를 찰칵하고 열어주는 만능 열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컵이 들어간 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최고의 환경으로 바뀝니다.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흙은 더욱 폭신폭신해지고 숨을 쉬게 됩니다. 따로 복잡한 장비로 흙의 상태를 측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4월에 주어지는 이 처방전만으로도 여러분의 텃밭 흙은 1년 내내 라즈베리가 가장 춤추기 좋은 완벽한 무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비법이 가진 또 다른 놀라운 숨은 능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봄철의 불청객, 병해충으로부터 우리 식물을 지켜주는 천연 방패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4월이 되어 날씨가 따뜻해지면 식물만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내 숨어있던 각종 벌레들과 곰팡이, 균들도 일제히 활동을 시작하며 연약한 새싹을 노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당황해서 독한 농약을 뿌릴까 고민하시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뿌려준 나무재와 계란 껍데기 혼합물은 벌레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칠고 건조한 환경을 흙 표면에 만들어냅니다. 달팽이나 민달팽이처럼 부드러운 몸을 가진 해충들이 이 가루 위를 지나가려고 하면 마치 유리가루 위를 걷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느끼고 그대로 도망쳐버립니다. 일종의 보이지 않는 철조망을 쳐둔 것과 같죠. 또한 이 혼합물에는 항균 작용을 하는 미네랄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른 봄의 잦은 비로 인해 흙에서부터 올라오는 곰팡이성 질병을 초기에 잡아주는 역할도 탁월하게 해냅니다. 제 경험상 이 한 컵의 가루를 뿌려준 라즈베리 덤불 주변에서는 유독 해충들의 피해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해마다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독한 화학 약품으로 우리 입에 들어갈 과일을 오염시키지 않고도 이렇게 자연의 재료만으로 식물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튼튼하게 자란 식물은 웬만한 공격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완벽을 기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고급 꿀팁을 하나 방출하겠습니다. 마법의 가루를 뿌리고 물을 주어 흙 속으로 스며들게 한 다음 그 위에 멀칭이라는 작업을 해주시면 효과를 무려 20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멀칭이 뭐냐고요? 아주 쉽습니다. 마른 낙엽이나 짚 혹은 잔디 깎고 남은 마른 풀들을 식물 주변 흙 위에 포근한 이불처럼 덮어주는 작업입니다. 왜 이불을 덮어줘야 할까요? 4월의 날씨는 변덕이 아주 심합니다. 한낮에는 햇빛이 따갑다가도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 서리가 내리기도 하죠. 이렇게 온도가 널뛰기를 하면 뿌리들이 깜짝깜짝 놀라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낙엽 이불을 살짝 덮어주면 흙 속의 온도가 온돌방처럼 일정하고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정성껏 뿌려준 영양분이 강한 봄바람에 날아가거나 한낮의 태양의 흙이 바짝 말라버리는 것도 막아줍니다. 수분을 촉촉하게 가두어두는 보습 크림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낙엽 이불마저도 서서히 썩어 들어가 또 다른 천연 퇴비로 변하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완벽한 기술입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은 사람이 감기에 덜 걸리듯 낙엽으로 멀칭을 해준 라즈베리는 스트레스 없이 오로지 열매를 맺는 데에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게 됩니다. 주변에 뒹구는 마른 잎사귀들을 절대 그냥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텃밭을 지키는 훌륭한 이불로 활용해 보세요. 4월의 햇빛과 바람,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한 컵의 조화는 잎사귀의 색깔에서도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식물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잎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비법의 혼합물을 주고 나서 약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지나면 새롭게 돋아나는 라즈베리 아이피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만약 영양분이 부족한 상태였다면 잎사귀가
얇고 누런빛을 띠거나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의 한 컵을 온전히 흡수한 식물은 마치 보약을 먹은 사람처럼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새잎들이 짙고 매끄러운 초록색을 띠며 햇빛을 받으면 겉면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잎의 크기도 일반적인 잎보다 훨씬 두툼하고 넓적하게 쫙 펴집니다. 이 크고 튼튼한 잎사귀들은 식물의 태양광 패널 역할을 합니다. 잎이 크고 건강할수록 더 많은 햇빛을 받아들여 광합성을 폭발적으로 해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꽃눈을 형성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텃밭에 나갔을 때 마치 잎사귀들이 하늘을 향해 만세를 부르듯 힘차게 뻗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신다면, 그것은 바로 여름날 쏟아질 거대한 열매의 폭포를 예고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식물이 보내는 이 기분 좋은 초록색 메시지를 읽는 재미야말로 농사를 짓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이 여름날의 결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4월에 우리가 해준 이 간단한 작업들은 식물의 생체 시계에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건강한 뿌리와 두툼한 잎을 확보한 라즈베리는 5월이 되면 무수히 많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영양 상태가 부실한 식물은 꽃이 피더라도 바람이 불면 후두둑 떨어져 버리지만, 칼륨과 인산을 듬뿍 먹고 자란 우리 식물의 꽃들은 줄기에 아주 단단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꽃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벌과 나비 같은 수분, 매개체들이 동네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텃밭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붕붕거리는 벌들의 날갯짓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남은 것은 즐거운 기다림뿐입니다. 6월이 지나고 7월이 오면 그 수많은 꽃들이 지고 난 자리에 보석 같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손가락 한 마디 크기였을 열매들이 튼튼한 세포벽과 풍부한 영양 공급 덕분에 탁구공만 한 크기로 부풀어 오릅니다. 게다가 천연 칼륨 성분 덕분에 열매의 과육이 훨씬 단단해져서 수확할 때 쉽게 무르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해도 그 신선함이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입에 넣었을 때 터지는 그 진하고 달콤한 즙의 맛은 마트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산 과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환상적입니다. 4월의 작은 정성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결국 이런 엄청난 수확의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연을 관찰하고 기다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텃밭 가꾸기는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음료수가 나오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4월의 한 컵의 영양을 선물하고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햇빛과 비, 그리고 시간이라는 자연의 마법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자를 들고 나가서 얼마나 자랐나 조급하게 확인하거나 왜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냐고 불안해하며 또 다른 비료를 덧뿌리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식물은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자신만의 속도에 맞춰 가장 완벽한 열매를 빚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가끔은 커피 한 잔을 들고 텃밭에 나가서 바람에 흔들리는 초록 잎사귀들의 소리를 듣고 흙냄새를 맡으며 식물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내가 4월에 준 보약 먹고 잘 자라고 있니? 여름에 맛있는 열매를 부탁할게 하고 속으로 응원의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농사란 단순히 열매를 얻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생명이 자라나는 경이로운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우리 스스로도 치유를 얻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올봄에는 제가 알려드린 이 확실하고도 검증된 비밀 무기와 함께 조급함은 내려놓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만의 환상적인 베리 정원을 꼭 완성해 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다가오는 4월에 다른 어떤 일보다 텃밭에 마법의 한 컵을 양보해야 하는지, 그 놀랍고도 흥미로운 비밀들을 모두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저 주변에 흔히 굴러다니는 나무재와 계란 껍데기를 섞은 소박한 한 컵이 식물의 잠든 뿌리를 깨우고 흙을 건강하게 살려내며
결국에는 여름날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수많은 베리들을 쏟아내게 만든다는 사실. 정말 반전 영화의 결말처럼 짜릿하지 않으신가요? 비싸고 독한 화학약품에 의존할 필요 없이 자연이 준 선물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이 단순한 지혜야말로 최고의 농사 비법입니다. 자, 이제 이 이론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으니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 제가 알려드린 재료들을 모아 여러분만의 천연 영양제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의 풍성한 텃밭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농사일로 고민하시는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독특한 봄철 텃밭 관리 비법이나 천연 비료 만드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마음껏 나누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답글을 달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유익하고 신기한 농사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